정희경의 해피아워.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신앙인의 눈으로 영화 보기, 영화 읽기, 영화 보는 크리스천 이어갑니다.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12월이 시작됐고요. 시작과 동시에 정말 겨울다운 이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또 좀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추워졌어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예, 네. 당분간 또 추울 거라고 하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또 겨울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도 특별히 떠오르는데 저는 뭐 아이들과 봤던 겨울왕국 네. 애니메이션 영화 생각이 나고요. 이번 주는 좀 고전입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지금의 세대들은 많이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역시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두 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이 닥터 지바고 보셨는지. 봤던 건 같아요. 네.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기억이, 이제 그런 영화들 아주 좋은 영화로 또 알려져 있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거나, 네. 등등등. 아이고, 왜 소설 같은 경우도 고전을 꼭 봐야 된다, 그런 거 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도 또 한번 좀 봐줘야 되는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은 이제 너무 음악이 유명하니까 음악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썰매를 타고 가는 장면이 조금 기억이 났었고요. 예, 영화 보기 전에.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쯤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지바고가, 마지막 맞죠? 지바고가 하여튼, 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네. 전동차에서 네네. 예, 아주 다급하게 네. 했던 그 장면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기억에 남고요. 이번에 새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영화였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TV에서 이 영화 좀 자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향수가 있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극장에서도 수차례 또 여러 차례 개봉을 했더라고요. 2012년인가도 또 재개봉도 했었고. 아, 그랬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볼 기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TV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향수가 있으시니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옆에서 보다가 재미없어서 졸다가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잔상은 있는데, 영화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기억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예전에 나이 들고 봐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예, 이게 다시 보니까 좀 이입이 많이 되고 참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고전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 그렇죠. 좀 시대를 관통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배우들이 요즘 배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색다른 매력 이런 네. 게 느껴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예. 고전만의 또 네. 매력. 아마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좀 들어서 보면은 그게 참 더 정답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거는 정말 단상으로 그렇죠. 짧게 네. 남아있는 네. 것 같은데, 자, 닥터집하고 영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1965년작이니까 거의 한 반세기가 지났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그 배경은 러시아인데 미국 영화고 네. 영화 속에 비치는 그 풍광들은 그 핀란드인가? 겨울 풍경은 하여튼 핀란드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러시아가 네. 아니었군요. 예, 네.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러시아 수가 가서 로케할 수 없으니까.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감독은 데이비드 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콰이강의 다리라는 유명한 작품 연출을 하셨고 아라베아 로렌스 같은 이제 고전 영화들을 만드신 분인데 이 아라베아 로렌스에 나왔던 그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 이집트 배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눈에 띄어서 그 닥터 지바고의 이제 주연으로 발탁이 됩니다. 네. 그 되게 이제 좀 이국적인 매력이 있죠. 네. 이게 생긴 게 되게 지적으로도 보이고 뭔가 좀 독특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주인공.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라라 역이 줄리 크리스티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오마 샤리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도 꾸준히 이제 작품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상업 영화 이런 거보다는 독립 영화 쪽에 관심도 많이 쏟고 좀 의식 있는 배우로 그렇게 이후에는 자리매김한
한 것 같아요. 그 원작은 이제 소설, 그 러시아 시인인데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이 시인의 소설이 유일한 소설인데 원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화 보면은 되게 지바고가 섬세한 예술가고 또 지식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1차 대전 그리고 그 러시아 혁명 이런 격변의 역사를 이제 헤치면서 겪게 되는 일련 사건을 담아낸 건데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투영했다고 합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평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소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예술이 이념에 봉사해야 된다. 소위 그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러시아 예술 그 이론인데 여기에 위배된다 이런 원리로 출판 자체가 금지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작품을 미국 CIA에서 그 이 원고를 구해가지고요. 네. 이거를 러시아로 그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이걸 러시아로 출간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노벨상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노벨상 수상 요건이 모국어로 된 출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어서 수상 요건 자체가 안 됐는데 출간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그 공작에 의해서 원고를 구해가지고 출간을 해서 노벨상도 받게 되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또 CIA나 MI6 이런 데서 그 러시아 안에 또 유통을 하는 그런 그 공작을 펼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제 대결의 어떤 뭐 뒤에 그 맥락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소설 플롯을 이제 되게 감명하게 추려서 로맨스물 성격을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어떤 경랑에 휩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또 잘 담아낸 수작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닥터지바고 사실 뮤지컬로도 상영이 되고 지금까지도 펼쳐지고 있는데 줄거리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이게 굉장히 긴 영화였어요. 줄거리. 네. 일단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리 지바고죠. 이제 지바고가 고아가 되는 이야기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아가 되었지만 그로메코라고 하는 집안에 입양이 돼서 아주 잘 자라게 되죠. 의사 지망생이고 또 감수성이 아주 풍부해서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는 자신을 입양해 준 그 집안의 딸인 토냐와 결혼을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운명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마주치게 몇 번 아주 이제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무도회 때 이 라라라고 하는 여인이 코마로프스키라고 하는 아주 악질의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자에게 권총을 이제 발사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제 상처를 입은 그 코마로프스키를 이제 치료해 주는데 조수 역할을 이제 하면서 라라를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대전 때 이제 지바고가 뭐 당연히 군의관으로 참전을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라라와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그 전쟁터에서 6개월 정도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아마 이때 서로 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라라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지바고도 모스크바로 가는데 당시에 이제 세계 대전은 끝났지만 이제 러시아는 혁명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어가지고 지식인으로서 지바고가 숙청당할 아주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멀리 우랄산맥 바리키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따라가서 살게 되는데 이게 참 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 근처가 유리아틴인데 거기 라라의 고향이고 라라가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바리키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지식인이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갔는데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뭐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또 중간에 또 갑자기 또 헤어지게 되는데 그 뭡니까 중간에 그 라라의 남편 파샤의 아마 주인인 것 같은데 이게 의사니까 빨치산 그러니까 이제 유격대 대원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가 없으니까 발치산에서 이 뭡니까 지바고를 이제 데리고 뭡니까 체포라 그러나요? 납치라 그러나? 납치죠. 납치. 예. 그리고 뭐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졸지에 가족들도 지바고의 생사를 모르고 여기 이제 라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년 정도 동안 이렇게 떠나 있게 되어지는데 지바고 가족은 뭐 지바고의 생사를 모르니까 러시아로 갔다가 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너무 그리우니까 가족도 그리웠고 라라도 그리우니까 지바고가 탈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라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라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라라와의 사랑의 감정들을 잘 헤아리면서 아주 자신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작업, 시로서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라라의 남편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라라의 남편이 라라의 과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과거가 있는 여자지요. 그 이제 라라가. 근데 그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라라를 조금 멀리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군에 들어가서 혁명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적이 많은 거죠. 네. 이제 그 사람이 죽으니까 파샤의 아내가 누구냐? 이제 라라의 운명, 생사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라라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코마로프스키가 찾아와서 다 딴 데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음은 아프지만 라라를 위해서 지바고가 라라를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되지요. 네. 그러다 가지고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슴에 라라를 품고 살아가는데 이 참 마지막이 좀 짠해요. 전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라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라와 비슷하게 닮은 여인을 보고서는 네. 뭐 멈출 수 없는 가슴에 네. 그런 감동이라 그럴까요? 뭐 감정이죠. 감정, 북박치는 감정 때문에 몸이 좀 약했고 심장이 좀 네. 약했었던 터였는데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여인을 직접 또 지나치면서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뛰는 가슴으로 차에서 내려서 라라를 부르면서 뒤쫓아가면서 이런 거 다 이야기도 되죠. 옛날 네, 이야기니까. 옛날 영화니까. 네. 네. 근데 그래서 떨어져서 네.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그런 영화였죠. 영화. 네. 대서사시죠. 뭐 예. 기간도 대서사 되게 길고 뭐 네. 배경도 그냥 예. 네, 뭐 그리고 10대부터 횡단하면서, 예. 거의 뭐 한 4, 50대까지를 네. 펼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를 보면서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좀 빠져들어서 보게 된 이유가 좀 이야기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영화의 매력을 좀 찾는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끝까지 보나 이게 거의 뭐 3시간 가깝던데 그랬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우들이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 때문에 처음에는 좀 조금씩 빠져든 것 같아요. 요즘 잘 볼 수 없는 마스크에다가 뭔가 품위가 있잖아요. 막 그런 연기도 요즘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트렌드가 좀 요즘하고 달라서 네. 좀 색다르다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봐도 오히려 좀 색다르게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은 뭐 아까 정희경 아나운서도 불륜 영화 아니냐 이렇게 막장 코드가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막장 코드가 강하잖아요. 네. 이렇게 남자친구 파샤 두고 막 코마로프스키인가요? 그 사람이 어머니의 원래 연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연인하고 엮여가지고 네. 막 서로 정사에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애증이 얽혀서 막 총질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유부남하고 자기도 유부녀 신분인데 네. 좀 얽히지를 않나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러시아 땅이 되게 넓잖아요. 네. 근데 막 자꾸 우연히 마주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잖아요. 요즘 막장 드라마에 좀 비견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영화 두고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네. 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억하고 또 역사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로망을 담고 있는 뭐 그런 드라마로 영화로 기억하시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미묘한 감정선 같은 게 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설득력이 있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원작을 많이 생략하고 각색을 해서 가벼워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원작 자체가 워낙에 훌륭한 작품이고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무게감을 더해줘서 뭐 그런 것 좀 피해가지 않았나 이런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막장 코드라는 것들은 눈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라라의 사랑이 좀 중심적인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라라와 사랑을 나누었던 이제 사람이 이제 3명이 나오죠. 네. 첫째가 이제 코마로프스키라고 네. 하는 분. 근데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다 생각이 조금 되어지는 게, 네. 저 코마로프스키 같은 경우는 좀 뭐 욕정적인 사랑이라 그럴까. 네.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육체적인 네. 관계, 인격적인 사랑 단계까지는 전혀 못 다다르게 되어 있죠. 네. 파샤 네. 같은 경우는 좀 뭐 너무 이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뭡니까
이 라라의 전체를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라라 그냥 이제 왠지 그러나 정신적으로 뭐 그래서 라라에 대해서 뭐 전혀 어떤 감정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로 라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네. 웬걸 라라의 과거를 듣고 보니까 사랑이 깨지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지바고 같은 경우는 라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도 과거도 함께 예, 알면서도. 과거를 다 알면서 물론 이제 자기의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바고가 라라를 사랑하는 측면이 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네. 과거를 알고 충분히 알면서 그런 인격적이고 뭐 그런 사랑을 나눈 측면이 이런 또 작품을 통해서 조금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좀 사랑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조금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네. 스토리로 보면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통속적인 네. 그런 사랑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라라와 지바고의 사랑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네. 그런 이미지들이 느껴져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해지지 않는 그런 묘한 그리고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인을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려가려고 하는데 네. 그 찰나에 이제 납치를 당해서 네. 가족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헤어지자 말하러 갔다가 납치가 되는 네네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한 아내로서 이 토냐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착하고 네. 남편에게 현명하고. 지고지순하고 그렇다고 라라의 관계를 알지만 그걸 막 이렇게 막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모습 그런 강인한 모습들이 러시아 여인상을 또 보여준 것 같아요. 더 네.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의사와 시인이 사실 좀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이 지바고가 또 연기도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의사의 그 이성적인 부분 또 시인이라는 감성 이런 걸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영화의 매력을 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라고 하는 장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악기가 하나 오던데 그 악기 네. 이름 뭐가 있죠? 러시아 전통 악기인 네, 것 네. 같아요. 당시에 이제 좌우 이념 대결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예. 사람들은 그 이념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는 뭐 러시아 황제가 지배하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중이 지배하든 사실은 똑같은 거죠. 네. 예, 상은 똑같고 더 안 좋아지죠. 예, 뭐, 네.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권력 투쟁, 정치 투쟁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라고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네. 그것이 사람을 참되게, 이제 작가의 관점에서, 네. 그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념에. 예. 이런 측면에서는 예술의 실질적인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이제 흘러가잖아요. 네. 막아놨던 게. 근데 네. 이제 막혀 있는 게 이념적인 장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을 흘러보내고 이제 폭발시키고 마음껏 이렇게 내보내는 이제 그게 네.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참된 행복에 다다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념이 아니고 사랑이고 네. 예술이고 문학이고 시이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이게 시집을 하나 또 사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도 굉장히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목사 집하고. 네. 이렇게 그 시라는 그 장치 자체도 뭐 이런 이념이나 혁명 이런 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의 그 내면은 살아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반세기 전의 영화, 그 시대상 가치 참 많이 변했잖아요.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해석 역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그 인물 군상들에 대한 묘사가 요즘 같으면 전혀 저런 식으로 접근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되게 고전적인 어떤 형태로 네. 나와 있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냐 같은 경우에 그 지바고의 부인이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처음에 그 라라하고 지바고하고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걸 보고 본능
본능적으로 의감을 하잖아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감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막 인내하고 음. 막 남편한테 끝까지 헌신하고 막 그런 고전적인 연인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라라 역시도 그 남자를 홀리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매력을 적극적으로 또 발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남자한테 또 의지하는 인물로 그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성에 대한 시선이 옛날에 이제 요즘하고 좀 많이 달랐구나, 뭐 그런 거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아까 이제 3명 남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바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햄리턴 인간이라고 할까요? 현실감도 조금 약간 없고 네. 섬세하고 막 그런데 약간 유약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 살아남긴 하지만 이게 남자로서의 이렇게 뭐랄까요, 가족에 대한 어떤 능력이랄까,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파샤 같은 경우도 막 되게 확신의 인간인 척은 하는데 결국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막 네. 되게 편협하고 못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빅토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남자의 전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같으면은 이런 남자가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능력 있지, 되게 남자답잖아요. 그 얘가 라라가 자기한테 총 쏘는데도 보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또 막 대범하고, 그리고 수완도 좋고 끝까지 또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구해주러 실제 또 살려주죠. 그죠. 예, 예. 구해주러 일부러 그 막 먼 길을 달려서 와서 막 그 이게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빅토르 같은 남성상이 부각되고 이런 데 매력 느끼는 여자도 많은 것 같고요. 쿨한 남자. 막 그런 예. 게 가치라는 게 이렇게 네. 뭐 사랑이나 순정이나 뭐 열정, 뭐 순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막 능력 있고 네. 막 남자답고 이렇게 막 그 카리스마 있고 음. 막 이런 쪽으로 좀 가치가 많이 이동했다.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 네. 이런 것도 좀 요즘 같으면은 그 코마로프스키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좀 되게 부정적인 묘사가 많잖아요. 이게 네. 미국 영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떤 체제 대결의 산물로 나온 영화이기도 하고 좀 반공 영화 맥락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혁명이라는 게 분명히 뭐 억압적이고 급진적인 분위기니까 막 그런 많은 희생이 있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게 지향하는 이상이라는 거는 분명히 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소비에트 혁명은 뭐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한쪽을 지나치게 영화에서 경직되게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비하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현상이든 좀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시대 영화의 어떤 한계 같은 거는 분명히 좀 느껴진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시대가 그 시대였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바고와 라라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잖아요. 네. 네. 예. 담백하게. 네. 그래서 근데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장면을 안 잡을 거예요. 너무 그 이제 사랑을 나눈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너무 그렇죠. 사실적으로.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네. 상상하면서 아, 지바고와 라라가 사랑을 나누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 관계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상상 속에서 충분히 다 이렇게 되는데 네. 네. 너무 이제 그걸 보니까 전혀 영화를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요즘 자극적이죠. 너무 사실적이고 네. 자극적인 묘사로 네. 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좀 담백하고 그리고 보는 청중들의 상상력에 맡겨도 네.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고 스토리나 시나리오에 이렇게 좀 치중해가지고 탄탄한 영화가 좀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고전 영화의 또 미덕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김강민 PD 얘기한 그 세 사람의 유형 중에서 네. 아무도 제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의 시대에 온다고 해도 빅토르도 별로 그렇게 네. 저는 마탁스럽진 빅토르 같은 않아요. 남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제 닥터집하고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끝으로 어떻게들 보셨는지 개인적인 감상 짧게 정리를 해보죠. 뭐 이렇게 반백년 뛰어넘어서 지금 봐도 재미있는 영화 같고요. 한 5년, 10년 지나서 또 다시 보면 어떨까. 뭐 기대감 같은 게 또 생기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전의 힘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소설을 많이 각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진 것도 있고 원작의 맥락을 또 못 살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소설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고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초반이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근데 죽음에 대한 묘사가 조금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바고의 어머니의 죽음, 네. 그 관 속에까지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바고의 그런 감수성 혹은 예술에 대한 지각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좀 많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엔 또 마지막도 지바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까이 생각을 하고 죽음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도록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테마 혹은 동기, 네.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조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강렬한 그것이 지박으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사랑에 대한 혹은 예술에 대한 그런 혼을 조금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이제 허무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 결국은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 차지하는 비중,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네.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저는 1960년대의 작품인데 정말 스케일이 방대하고 광활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배경과 장면을 찍을 수 있었을까 좀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서 후에 또 이런 대서사 영화들이 많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종일관 이 라라의 그 테마 음악이 계속 네. 나오면서 음악을 더 돋보이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의 어떤 따분한 지루함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으니까 올겨울에는 또 고전 영화 또 한 편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보는 크리스천 지금까지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